아휴, 눈치 없이 어딜 끼어들어. 넌 저리 가서 짐이나 딱 지켜. 아주 귀한 손님 오시는데 며느리가 어디 감히 앞에 나서려고 해?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등을 매몰차게 팍팍 떠밀었습니다. 그 크고 넓은 크루즈 배 위에서 양손 가득 무거운 짐을 든 며느리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참아야죠. 가족여행이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웬 젊고 화려한 여자의 허리를 아주 노골적으로 감싸 안으며 다가왔죠. 여보, 얼른 인사해. 이번에 우리 회사에 큰돈 투자해 주실 아주 대단한 대표님이셔. 진짜 귀한 분이니까 너도 눈치껏 깍듯하게 잘 좀 모셔라. 젊은 투자회사 대표라는 그 여자. 참나 기가 막혀서요.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순진한 며느리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 여자의 명품 가방 속에 숨겨진 수많은 가짜 위조 신분증들, 그리고 며느리의 피 같은 전 재산을 싹 다 훔쳐가려고 작당한 그 더럽고 끔찍한 음모를 말이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어두운 갑판 위에서 징그럽게 끌어안고 있던 남편과 저 상간녀, 저 멍청한 여편네 돈만 쏙 빼내면 우리 바로 이혼하고 결혼하는 거야. 알지? 그 소름 끼치는 속삭임 한마디가 이 모든 판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도망칠 곳도 없는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저 뻔뻔한 인간들의 모든 돈줄이 단번에 뚝 끊겨버리는 바로 그 순간, 바보처럼 짐꾼 취급이나 받던 며느리의 진짜 무서운 정체가 만천하에 낱낱이 드러나면서 배 위의 상황은 그야말로 180도 발칵 뒤집혀버립니다. 과연 이 며느리는 누구였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축복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최고급 호텔 펜트하우스. 통유리 너머로 빌딩 숲이 까마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강지원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한 검은 정장에 흐트러짐 하나 없는 매무새였죠. 오늘은 세계적인 경제 잡지와의 단독 인터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스태프들이 조명을 맞추느라 분주하게 움직였고 인터뷰어가 조심스럽게 첫 질문을 꺼냈습니다. 강지원 대표님, 오늘날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지원이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며 옅게 웃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였어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배 위요. 지원의 눈동자에 아득한 빛이 스쳤습니다. 몇 해 전 그날의 기억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 무렵 지원은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화장품 회사를 이끄는 대표였습니다. 해마다 수백억을 벌어들이는 사업가였지만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그저 순한 며느리였죠. 회사 규모도 재산도 철저히 숨긴 채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이말자가 떵떵거리며 사는 그 으리으리한 저택조차 사실은 지원의 회사 명의였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그 집을 아들 박민환이 능력으로 마련한 줄로만 알았죠. 그러니 며느리를 우습게 보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지원은 시어머니의 칠순만큼은 성대하게 챙기고 싶었습니다. 큰맘 먹고 태평양을 가로지르는 초호화 크루즈, 그것도 최고급 객실을 자기 돈으로 통째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출발을 며칠 앞두고 민환이 대뜸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회사에 큰 투자건이 걸렸는데 투자회사 대표를 이번 여행에 데려가야겠어. 지원이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끼리 가는 여행이잖아. 일하는 사람을 거기까지 데려가야 해? 당신이 뭘 알아? 이게 다 우리 식구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지. 민환이 인상을 쓰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말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아.
내 아들 앞길 막을 일 있어? 말자가 며느리를 매섭게 쏘아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승진길이 트인다는데 며느리가 돼서 협조를 안 해? 어디서 토를 달아? 지원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결국 한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죠. 그날 밤 지원은 여행사에 전화를 걸어 객실 하나를 더 잡았습니다. 물론 결제는 지원의 카드로 했습니다. 드디어 출항 당일 인천항의 거대한 국제터미널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부자들과 여행객들로 북적였고 번쩍이는 외제차들이 줄지어 들어섰죠. 지원은 이른 아침부터 나와 양손 가득 짐가방을 들고 식구들을 기다렸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누구 하나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검은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민환이 차에서 내리더니 아내는 본 척도 안 하고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젊은 여자가 도도하게 내려섰죠. 오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투자회사에서 아시아 쪽을 맡고 있는 오수진이라고 해요. 수진이 말자에게 다가가 값비싼 스카프를 내밀었습니다. 칠순 선물로 작은 정성 준비했어요. 말자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사람이 아주 시원시원하네. 말자가 수진의 손을 덥석 잡고 흔들었습니다. 미나는 한술 더 떠 수진의 가방까지 직접 받아들었습니다. 오 대표님, 짐은 제가 들겠습니다. 발밑 조심하시고요. 세 사람이 화기애애하게 떠드는 동안 지원은 묵묵히 짐만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때 말자가 며느리를 향해 턱짓을 했습니다. 뭐해? 안 따라오고. 짐 떨어뜨리지 말고 똑바로 들어. 지원이 짐가방을 고쳐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속 카운터로 가는 내내 지원은 일행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렸습니다. 며느리를 무슨 수행 비서쯤으로 여기는 눈치였죠. 거대한 배에 오르는 다리 위에서 수진이 콧소리를 냈습니다. 아, 제 비서가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왔지 뭐예요. 불편해서 어쩌나. 말자가 기다렸다는 듯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예, 네가 오 대표 잔심부름 좀 해드려. 어려운 일도 아니잖니. 지원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짐을 든 손에 힘을 줄 뿐이었죠. 배에 오르자마자 지원은 완전히 투명인간 신세였습니다. 민화는 수진을 옆구리에 끼다시피 하고 배 안 곳곳을 자랑하며 돌아다녔습니다. 마치 자기가 이 여행을 다 마련한 사람인 양 으스댔죠. 지원에게 배정된 넓은 특실을 본 수진이 또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중요한 화상회의가 있어서요. 이 방을 좀 써야겠는데. 말자가 당연하다는 듯 거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며느리는 저 안쪽 작은 방 쓰면 되지. 손님 먼저 모셔야지. 지원은 창문 하나 없는 좁은 구석 방으로 밀려났습니다. 짐을 풀면서도 지원은 끓어오르는 속을 꾹꾹 눌렀습니다. 오직 식구들 얼굴 봐서 참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수진의 과장된 몸짓도 민환이 그 여자에게 보이는 비정상적인 굽신거림도요. 게다가 수진이 든 명품 가방은 어딘가 마감이 어설펐습니다. 지원은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미간을 좁혔습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는 직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지원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이라는 사람, 명함에 적힌 회사 좀 알아봐줘요. 조용히. 비서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낸 뒤 지원은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길게 울리는 백고동 소리와 함께 거대한 배가 항구를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위로 지원을 둘러싼 긴 항해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배가 망망대해로 접어든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크루즈 안 최고급 레스토랑은 은은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앉은 세 사람 앞으로 값비싼 요리와 와인이 끝없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이 와인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특별히 부탁해서 받은 거예요. 수진이 잔을 채우며 살갑게 웃었습니다. 아유, 우리 오 대표는 못하는 게 없네. 말자가 입맛을 다시며 흐뭇하게 잔을 받았습니다. 민환도 옆에서 연신 고개를 주걱거렸습니다. 역시 오 대표님은 격이 다르세요. 와인 보는 눈도 보통이 아니시고 그 화려한 식탁에서 조금 떨어진 구석. 지원은 식어버린 수프 한 그릇과 빵 조각으로 허기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식구들 시중을 드느라 제대로 앉아 먹지도 못했죠. 식사 내내 수지는 투자니 뭐니 어려운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요즘은 회사를 사고 파는 게 다 타이밍이거든요. 큰 돈이 오가는 거라 아무나 못해요. 말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연신 감탄했습니다. 아이고, 똑똑하기도 하지. 그 어려운 걸 다 알고. 하지만 지원의 귀에는 영 엉터리로만 들렸습니다. 회사를 사고 파는 일이라면 지원이 누구보다 잘 아는 분야였으니까요. 수진의 말은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일행은 배양 카지노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수진이 호기롭게 큰 테이블에 앉아 칩을 잔뜩 걸기 시작했죠. 그런데 1시간도 안 돼 그 많던 칩이 바닥났습니다. 수진의 손톱을 물어뜯는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어머, 오늘따라 운이 영 안 따르네. 어떡하지? 그러자 민환이 선뜻 나섰습니다. 오 대표님,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민환이 딜러에게 카드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지원 명의의 카드였습니다. 저만치 떨어져 그 광경을 지켜보던 지원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당장 달려가 카드를 빼앗고 싶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지원은 속으로 가만히 셈을 했습니다. 저 미납금이 차곡차곡 쌓이게 두는 편이 낫겠다고요. 카지노에서 나오자 말자가 하품을 했습니다. 나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련다. 늙으면 잠이 보약이야. 말자가 방으로 사라지자 민환이 수진을 향해 눈짓했습니다. 우리는 한 잔 더 하고 들어갈까? 위층 라운지가 분위기 좋더라고. 두 사람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지원은 답답한 가슴을 안고 홀로 갑판 산책에 나섰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 발길이 끊긴 맨 위층 갑판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리는데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원은 발걸음을 멈추고 커다란 구명정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라던 민환과 수진이었습니다. 민환이 수진의 허리를 끌어안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다 정리될 거야. 지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 그 회사 판 돈 말이야. 그게 언제쯤 들어오는 거야? 수진이 콧소리를 내며 민환의 가슴을 툭 쳤습니다. 걱정 마. 아내 회사 판 돈은 내가 따로 만들어둔 통장으로 다 빼돌릴 거니까. 민환의 입에서 소름 끼치는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거 챙겨서 이혼하고 너랑 새 살림 차리면 돼. 수진이 가증스럽게 웃으며 매달렸습니다. 그럼 어머님 앞으로 해둔 그 집은? 그거 담보 잡는 서류는 언제 넣어? 그것도 고지야. 다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믿어. 지원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피땀 흘려 키운 회사와 재산을 통째로 빼먹으려는 음모. 그 더러운 속내를 두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십수년 헌신과 희생이 결국 배신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지원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지원은 들키지 않게 조심스레 가판을 빠져나왔습니다. 좁은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죠. 침대에 앉아 방금 찍은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자 지원은 한국에 있는 변호사와 사람을 시켜 메일을 보냈습니다. 수진의 사진과 녹음 내용을 모두 첨부했습니다. 이 사람들 자금 흐름을 다 막을 방법을 찾아줘요. 빈틈없이. 지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분했습니다. 아침 8시. 지원은 언제 그랬냐는 듯 순한 며느리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식사 카트를 끌고 수진이 차지한 특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데 가방 틈으로 삐져나온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낯익은 사채업체 상호가 찍혀 있었습니다. 지원이 식탁을 차리는 동안 침대에서 일어난 수진이 신경질을 냈습니다. 이것 봐, 커피가 다 식었잖아.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지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따뜻한 걸로 가져다 드릴게요. 방을 나서며 지원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곧 저들의 숨통을 하나하나 조여갈 참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배가 첫 번째 기항지에 닿자 세 사람이 관광을 한다며 우르르 내렸습니다. 지원은 일부러 몸이 안 좋다며 배에 남았죠. 식구들이 사라지기 무섭게 지원은 수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풀어놓은 짐가방과 서류 봉투를 빠르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안쪽 깊숙한 곳에서 뜻밖의 물건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름이 제각각인 가짜 신분증 여러 장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민원의 도장이 찍힌 거액의 빈 문서, 지원의 회사 돈을 외국 계좌로 빼돌리겠다는 약정서까지 나왔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또렷하게 사진을 찍은 뒤 원래대로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흔적 하나 남기지 않았죠. 방을 나온 지원에게 곧바로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의 정체가 밝혀진 것이었습니다. 대표님, 그 여자 투자회사 대표가 아니에요. 노인들 등쳐먹은 사기 전과자입니다.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겨 도망 다니는 신세고요. 지원이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그림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지원은 곧장 배 안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죠. 한편 오후 늦게 배로 돌아온 수진은 거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가방 지퍼 위치가 미세하게 달라져 있었던 겁니다. 누가 내 방에 들어왔었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눈치챘다는 직감이 들었죠. 수진은 먼저 손을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아 배에서 쫓아낼 작정이었습니다. 수진은 말자에게 선물했던 가짜 스카프와 자기 시계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몰래 지원의 좁은 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매트리스 밑과 서랍 깊숙이 물건들을 쑤셔넣고 빠져나왔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사달이 났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배가 떠나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시계, 내 물건들이 다 없어졌어요. 누가 훔쳐갔어요. 보안 요원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말자가 기다렸다는 듯 며느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낮에 방 청소한 사람이 며느리잖아. 얘밖에 더 있어? 민원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여보, 당신 짓이지? 어디서 망신을 시켜? 수진의 부추김과 민원의 항의에 보안 요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지원의 방을 뒤졌습니다. 매트리스 밑에서 시계와 스카프가 나오자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구경하던 다른 승객들이 지원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말자가 다가와 며느리의 뺨을 철썩 내리쳤습니다.
이 집안 망신시키는 도둑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민환이 보안 요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 여자 가둬요. 나는 도둑년이랑 이혼할 거니까. 지원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렷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이 복도 감시 화면부터 확인하시죠. 지금 당장요. 그때 수진이 보안 책임자에게 슬그머니 다가갔습니다. 두툼한 돈뭉치를 손에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이 정도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죠? 서로 좋게 좋게 가자고요. 책임자가 돈을 받아 쥐고 지원을 연행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그 가운데로 한 남자가 사람들을 가르며 걸어왔습니다. 이 거대한 배를 운영하는 회사의 최고 책임자 최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귀한 손님들의 동향을 살피다 지원이 핍박받는 광경을 포착하고 직접 내려온 것이었죠. 부패한 책임자가 도윤을 보더니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윤이 수진을 향해 차갑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이 연극 그만하시죠. 수진이 변명을 늘어놓으려는데 도윤의 부하 직원이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이 지원의 방으로 몰래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복도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말자와 민환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화면과 수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도윤이 경호원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 사기꾼은 격리실로 데려가고 돈 받은 책임자는 당장 일에서 손 떼게 하세요. 도윤의 목소리에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윤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경호원들이 움직였습니다. 수진이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거 나요.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가만히 좀 계시죠. 더 보기 흉해집니다. 경호원들이 수진의 양팔을 붙잡고 맨 아래층 격리실로 끌고 내려갔습니다. 명백한 화면 앞에 거짓말이 들통나자 구경하던 승객들이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안 된 민환과 말자가 도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거 뭔가 오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오 대표님은 그럴 분이 아니에요. 민환이 다급하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러자 도윤이 자기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 투자회사 대표가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돈 떼먹고 도망다니는 사기 전과자예요. 직접 보시죠. 며느리를 핍박하며 떠받들던 그 대단한 손님의 정체였습니다. 말자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럼 그동안 민환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기가 손잡은 그 여자가 사기꾼이라니 머릿속이 하얘졌죠. 소동이 가라앉자 도윤이 지원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을 겪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강 대표님 객실을 2배에서 가장 좋은 방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지원은 짐꾼에서 한순간에 가장 귀한 손님이 되었습니다. 도윤의 안내를 받아 배꼭대기층 특실로 올라갔습니다. 전용 수영장까지 딸린 그야말로 으리으리한 방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끝없는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지원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길게 응어리진 숨을 토해냈습니다. 도윤이 손수 샴페인을 따라 잔을 건넸습니다. 강 대표님이 한국에서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 듣던 대로시네요. 그 침착함에 놀랐습니다. 지원이 잔을 받아들며 처음으로 옅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외로운 싸움인 줄 알았는데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었네요. 두 사람은 밤늦도록 발코니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업 이야기부터 살아온 이야기까지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원은 도윤의 날카로운 안목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지원은 남편과 시어머니가 꾸민 음모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준비 중인 복수도요. 도윤이 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배안의 모든 결제 시스템은 제가 통제합니다. 강 대표님 뜻대로 움직여드리죠.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도윤의 도움으로 한국의 변호사와 화상으로 연결됐습니다. 본격적인 반격의 방아쇠를 당긴 것이었죠. 먼저 식구들이 쓰던 카드를 전부 정지시켰습니다. 배에 등록해둔 객실과 시설 결제 보증도 싹 다 걷어들였습니다. 이혼 서류를 민환 앞으로 접수했고 말자가 사는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까지 보냈습니다. 그 시각 격리실로 끌려간 수진을 뺀 민환과 말자는 특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창문도 없는 맨 아래층 싸구려 공동 객실로 짐을 옮겨야 했죠. 좁은 침대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의 입에서 험한 말이 오갔습니다. 엄마는 왜 그런 여자를 그렇게 떠받들었어? 다 망쳤잖아. 민환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뭐? 그년 데려온 게 너지 내냐? 내 입으로 투자 대표라며. 말자도 지지 않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결제가 막히자 청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카지노며 룸서비스며 그동안 흥청망청 쓴 돈이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카드가 막혀 한 푼도 낼 수 없게 되자 식당 출입조차 거부당했습니다. 배가 고픈 민환이 무료 식당을 기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죄송하지만 미납금이 있으셔서 이용이 어렵습니다. 아니, 사람을 굶겨 죽일 셈이요? 민환이 언성을 높였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쫄쫄 굶은 채 배 안을 돌아다니던 민환이 우연히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고 나오는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의 지원이었습니다. 민환이 염치도 없이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밥값만이라도 좀 내줘. 응? 지원이 벌레라도 본 듯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짐꾼한테 동냥하는 기분이 어때요? 견딜만해요? 지원이 손가락을 가볍게 튕겼습니다. 덩치 큰 경호원들이 다가와 민환의 뒷덜미를 잡았습니다. 이거나. 나는 저 사람 남편이야. 민환이 발버둥 쳤지만 경호원들이 바닥에 그대로 눌러앉혔습니다. 지나가던 승객들의 싸늘한 시선이 민환에게 쏟아졌습니다. 민환의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완벽하게 주도권을 쥔 지원이 도윤과 나란히 라운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남은 항해 동안 그들을 어떻게 다룰지 지원의 머릿속은 차분했습니다. 크루즈 여행의 백미인 선상 가족 만찬이 열리는 밤이었습니다. 중앙 연회장은 화려한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샹들리에 불빛이 눈부시게 쏟아졌죠. 며칠을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한 민환과 말자가 직원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연회장 맨 구석자리에 쭈뼛쭈뼛 앉았습니다. 행색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연회장 한쪽 계단 위로 한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비단 드레스를 차려입은 지원이었습니다. 도윤의 손을 잡고 여유롭게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순간 모든 손님의 시선이 지원에게 쏠렸습니다. 그 압도적인 우아함에 다들 넋을 놓았죠. 민환과 말자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짐이나 들던 며느리가 맞나 싶었던 겁니다. 지원이 연회장 한복판 상석에 앉았습니다. 눈치 없는 민환이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여보, 우리는 왜 저런 구석에 처박아 둔 거야? 사람이 너무하잖아.
말자는 테이블에 놓인 진수성찬을 보더니 정신없이 입에 쑤셔 넣기 바빴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을 무렵 지원이 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맑은 소리에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습니다. 지원이 단상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신 한 분의 근황을 보여드릴게요. 지원이 미소를 지으며 손짓하자 큰 화면이 내려왔습니다. 화면에는 격리실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수진의 모습이 떴습니다. 이어 수진이 사기를 쳤던 옛날 뉴스가 큼지막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손님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가판 위에서 민환과 수진이 끌어안고 음모를 꾸미던 그날 밤 영상이었습니다. 아내 회사 판 돈은 내가 따로 만들어둔 통장으로 다 빼돌릴 거니까. 민환의 목소리가 연회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손님들이 일제히 민환을 향해 경멸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당황한 민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다 편집한 거예요. 사실이 아닙니다. 지원이 단상에서 내려와 민환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두툼한 서류 봉투를 민환의 얼굴을 향해 던졌습니다. 봉투에서 종이들이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정지된 카드 증명서, 수천만 원짜리 미납 청구서, 이혼 서류, 그리고 집에서 나가라는 통보서였습니다. 말자가 그제야 사태를 깨닫고 눈물 콧물을 쏟았습니다. 얘야, 며느라가.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봐줘라. 응? 말자가 며느리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지원이 차갑게 발을 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 어머님 며느리 아니에요. 지원이 손을 뿌리치고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배의 모든 예약과 보증을 지금 이 시간부로 전부 취소합니다. 선언이 끝나기 무섭게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민환과 말자가 먹던 접시와 잔을 가차없이 치워버렸습니다. 아니, 먹던 것까지 뺏어가면 어쩌란 말이오. 민환이 소리쳤지만 직원들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전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가족 파티 좋아하셨죠? 평생 이 바다 위에서 실컷 즐기세요. 지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도윤의 손을 잡고 배꼭대기 헬기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죠. 다음 기항지인 외딴섬에 닿기 직전이었습니다. 도윤이 미리 준비해둔 헬기가 굉음을 내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항구의 닻을 내리자 손님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환과 말자는 발이 묶였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미납금을 갚지 못해 배에서 내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원이 헬기에 오르려는 순간 민환이 헐레벌떡 옥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여보, 제발 빚만 갚아줘. 나 좀 데려가. 응? 민환이 두 손을 모으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이 민환을 차가운 바닥에 눌러 막아섰습니다. 비켜. 내 아내야. 나 좀 데려가 달라고. 민환이 울부짖었지만 지원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헬기가 거센 바람을 일으키며 밤하늘로 떠올랐습니다. 배에 갇힌 채 뱃바닥에서 통곡하는 두 사람의 절규는 파도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지원은 길었던 굴레를 벗어던진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도윤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요. 지원이 비로소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저 아래 점점이 멀어지는 배를 뒤로하고 헬기는 새까만 바다 위를 가로질렀습니다. 헬기를 타고 무사히 돌아온 지원은 날개를 단 듯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도윤의 넓은 인맥을 발판 삼아 회사를 북미와 유럽까지 진출시켰죠. 두 사람은 이래서도 찰떡궁합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은 어느새 깊은 정으로 무르익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나날이 흐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원의 회사 로비로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강 대표님, 남편분 명의를 도용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남편을 배에 버리고 외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인터넷에는 입에 담기 힘든 소문들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강지원이 남편을 속여 회사를 가로채고 바람까지 피웠다는 내용이었죠.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한국으로 추방된 민환의 짓이었습니다. 수진의 사기 행각이 들통날 때 슬쩍 꼬리를 자르고 빠져나온 것이었죠. 빈털터리가 된 민환이 앙심을 품은 것이었습니다. 민환은 몰래 숨겨둔 비자금을 탈탈 털었습니다. 그 돈으로 자극적인 영상을 만드는 악질 방송쟁이들을 매수했습니다. 자기 잘못은 쏙 빼고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긴 불쌍한 남편으로 둔갑했죠. 저는 그저 아내를 믿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림받았습니다. 민환이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짜냈습니다. 진실이 교묘하게 뒤틀린 가짜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깨끗한 이미지로 쌓아 올린 지원의 회사가 휘청거렸습니다. 며칠 만에 회사 주식값이 반토막 났습니다. 투자자들이 회사로 몰려와 항의했습니다. 대표가 이래서야 회사를 어떻게 믿고 돈을 맡깁니까? 강지원 대표 당장 물러나세요. 설상가상으로 방송쟁이들이 회사 앞에 진을 쳤습니다. 매일같이 자극적인 생방송을 틀어대니 일이 마비될 지경이었죠. 검찰까지 회사를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압수수색이 코앞이라는 흉흉한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밤을 새우며 항해 전화를 받던 지원이 끝내 쓰러졌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몸이 버티지 못한 것이었죠. 지원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하던 해외 사업까지 줄줄이 멈춰섰습니다. 탄탄하던 성에 깊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실에서 링거를 맞는 지원의 곁을 도윤이 묵묵히 지켰습니다. 도윤이 창백한 지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번 싸움 절대 혼자 하게 두지 않을 거야. 내가 가진 거 전부 쏟아붓겠어. 도윤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 비열한 짓 내가 반드시 박살내줄게. 지원이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지원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윤은 곧바로 자기 회사의 정보팀을 한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민환을 도운 방송쟁이들의 돈줄을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죠. 최고의 회계 전문가들도 불러 모았습니다. 회사가 깨끗하다는 걸 증명할 자료를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병상에서 정신을 차린 지원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태블릿으로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떳떳합니다. 내부부터 단단히 뭉칩시다. 병상에 누워서도 지원의 눈빛은 형용했습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정보팀이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습니다. 민환이 방송쟁이들에게 건넨 돈이 예전에 숨겨둔 그 더러운 비자금이라는 증거였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까지 고스란히 확보했죠. 모든 반격 카드가 손에 들어왔습니다. 지원은 단번에 판을 뒤집기로 했습니다. 최고의 변호인단과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기자회견 전날 밤이었습니다. 민환은 자기가 다 이겼다고 확신하며 싸구려 여관방에서 방송쟁이들과 술판을 벌였습니다. 자자, 한 잔 받아. 그 잘난 강지원도 이제 끝장이야. 민환이 술잔을 부딪히며 낄낄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관 모든 출입구를 도윤이 보낸 사람들이 이미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구멍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폭풍 전야처럼 고요한 밤이 지나갔습니다. 날이 밝자 지원이 국임 하나 없는 정장 차림으로 병실을 나섰습니다.
매서운 눈빛을 빛내며 큰 기자회견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뒤로 도윤과 변호인단이 철벽처럼 뒤를 따랐습니다. 기자회견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지원의 해명을 듣겠다고 몰려든 기자들과 카메라가 빼곡했죠. 수백 개의 눈이 단상 위 지원을 향했습니다. 지원이 침착하게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사실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증명해 드리죠. 지원이 회사의 깨끗한 장부와 출입국 기록을 차례로 화면에 띄웠습니다. 조작된 의혹들이 하나둘 무너졌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분은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원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이네요. 그럼 그 피해자분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지원이 손짓하자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갑판 위에서 민환과 수진이 끌어안고 음모를 꾸미던 영상이 그대로 흘러나왔습니다. 이혼하고 너랑 새 살림 차리면 돼. 어머니 집도 곧 담보로 넘길 거니까 걱정 마. 민환의 목소리가 회견장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죠. 지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방송하는 분들께 돈을 건넨 통장 내역입니다. 화면에 거래 내역이 큼지막하게 떴습니다. 쐐기를 박는 한 방이었습니다. 진실이 전국에 생중계되자 여론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피해자 행세를 하던 민환은 천하의 파렴치 안으로 추락했죠. 회견이 끝나기 무섭게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민환이 숨어있던 여관방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습니다. 박민환,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던 민환이 화들짝 깨어났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거 나요. 민환이 바닥에 엎드린 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살려달라며 발버둥 치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죠. 며칠 뒤 민환과 방송쟁이들은 모두 구속됐습니다.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명백했던 겁니다. 포승줄에 묶인 민환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민환이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 콧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시민들이 던진 계란과 밀가루가 온몸에 쏟아졌죠. 먼저 잡혀있던 수진도 이번 음모의 공범으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무거운 형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조사실 복도에서 마주친 민환과 수진은 서로에게 삿대질을 했습니다. 내년이 나를 꼬드긴 거잖아. 다 너 때문이야. 뭐? 사기는 네가 다 쳐놓고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 두 사람이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추태를 부렸습니다. 한편 며느리 회사 집에 얹혀 살던 말자는 그새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지원이 귀국하자마자 보낸 통보가 집행된 것이었죠. 가재도구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였습니다. 화려한 저택에서 짐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길에 나앉았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신세가 됐누. 평생 허영에 젖어 살던 말자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서울 외곽 곰팡이 핀 단칸방으로 밀려났죠. 무릎이 쑤시는 몸으로 매일 골목을 돌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지난날의 죗값을 뼈저리게 치렀습니다. 악의 뿌리가 뽑히자 지원의 회사는 누명을 깨끗이 벗었습니다. 도리어 떳떳함이 증명되며 사람들의 응원이 쏟아졌죠. 바닥을 쳤던 주식값이 전보다 3배 넘게 뛰었습니다. 회사는 가장 믿을 만한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지원은 밀려드는 계약 요청을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도윤은 밤늦게까지 일하는 지원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따뜻한 차와 야식을 손에 든 채였습니다.
또 굶고 일하고 있었지. 좀 챙겨 먹으면서 해. 도윤이 책상 위에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매번 이렇게 딱 맞춰와요? 지원이 피곤한 얼굴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신 챙기는 건 내일이니까. 도윤이 지원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맑은 하늘이 열렸습니다. 지원은 도윤의 손을 꼭 잡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다시 발을 내디뎠습니다. 모든 소송과 정리가 마무리되고 한 해가 흘렀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어느 맑은 날이었죠. 지원과 도윤은 인연이 시작된 바로 그 배를 통째로 빌렸습니다. 태평양 위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배꼭대기 야외 갑판이 수만 송이 흰 장미로 뒤덮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초대받은 귀빈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죠. 잔잔한 현악기 선율이 바다 위로 퍼졌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지원이 환하게 웃으며 길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 끝에서 도윤이 벅찬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줘서 고마워.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도윤이 지원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당신이라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지원의 눈가가 촉촉하게 빛났습니다. 도윤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지원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습니다. 하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달콤한 입맞춤으로 새 인생의 막을 올렸죠. 이어진 잔치에서 지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약속을 드릴게요. 억울한 일을 당한 여성들을 돕는 재단을 세우겠습니다. 손님들이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장면은 다시 호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습니다. 인터뷰를 이어가던 지원이 잠시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창가에 기대선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원이 평온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인터뷰어가 조심스레 마지막 질문을 꺼냈습니다.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셨는데요. 한때 대표님을 짓밟으려 했던 그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지원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바다 끝까지 끌어내리려 했어요. 덕분에 저는 제 안에 날개가 있다는 걸 알았고 더 높이 나는 법을 배웠죠. 지원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고통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으니 그 얄팍한 배신마저 고맙다고 해야 할까요? 통쾌한 한마디였습니다. 이 인터뷰가 실린 잡지는 나오자마자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강지원의 처절한 복수와 눈부신 성공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졌죠. 수많은 사람에게 짜릿한 통쾌함과 희망을 안겨준 전설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지원이 세운 재단은 점점 커졌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단체로 성장해 수많은 여성을 보듬었죠. 지원은 바쁜 와중에도 주말이면 도윤과 한적한 별장을 찾았습니다. 평범한 부부처럼 함께 요리를 하고 정원을 가꿨습니다. 여보, 이 상추 좀 봐. 우리가 심은 게 이렇게 컸어. 지원이 흙 묻은 손으로 상추를 들어 보였습니다. 당신 손에서 안 크는 게 어디 있겠어. 도윤이 너털 웃음을 지었습니다. 시댁에서 억눌려 살던 그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꽉 찬 진짜 일상이었죠. 지원의 넓은 집무실 책상 위엔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배 위에서 도윤과 처음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빛바랜 그 사진은 지원에게 부적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겠다는 다짐이 담겨 있었죠. 지원의 도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장품을 넘어 바다 위 휴양 사업까지 거침없이 영역을 넓혔습니다. 이제 강지원이라는 이름은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사업가로 또렷이 새겨졌죠.
태평양 한가운데서 모든 걸 잃었다 여겼던 그 절망의 순간. 알고 보니 그것이 인생을 빛낼 거대한 파도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펜트하우스 발코니에서 지원이 도윤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이 샴페인 잔을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발 아래 펼쳐진 화려한 야경이 끝없이 반짝였습니다. 지원이 그 불빛을 내려다보며 스스로에게 조용한 칭찬을 건넸습니다. 여기까지 정말 잘 왔어. 지원의 입가에 더없이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윤이 그 어깨를 더욱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긴 형기를 마치고 교도소 문을 나선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늙고 비쩍 마른 미나는 서울 외곽의 낡은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번쩍이던 정장도 허세도 온데간데 없었죠. 목이 늘어난 셔츠를 입고 취객들이 어질러 놓은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야, 손이 그렇게 굼떠서 언제 다 치워. 좀 빨리빨리 해. 주방에서 이모가 신경질을 냈습니다. 미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잠자코 걸레질만 했습니다. 쥐꼬리만 한 월급이라도 떼일까봐 군말 한마디 못했죠. 밤이 깊어 손님이 끊겼습니다. 홀로 남은 미나는 배가 고팠습니다. 손님이 남기고 간 뚝배기 바닥의 밥알을 숟가락으로 긁었습니다. 그걸 입에 넣으며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때 기름때 낀 벽면의 낡은 텔레비전에서 요란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긴급 뉴스 속보였습니다. 미나의 시선이 홀린 듯 화면에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허공에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강지원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아동 구호단체의 총괄 책임자로 취임하는 자리였습니다. 수백 명의 외국 기자들이 터뜨리는 불빛 세례를 받으며 단상에 올랐죠. 지원은 그 어느 때보다 우아하고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을 뿜어냈습니다. 지원이 또박또박 입을 열었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일에 국경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가 따뜻한 밥을 먹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수천억 대의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화면 속 지원의 곁에는 도윤이 다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든든하게 지원을 떠받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국밥집 바닥. 거기 서 있는 자신의 꼴과 세상이 떠받드는 전처의 모습이 너무도 달랐습니다. 한때 짐꾼 취급하며 우습게 보던 아내였습니다. 이제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나의 손에서 더러운 행주가 툭 떨어졌습니다. 자기가 제 발로 걷어차 버린 그 어마어마한 복을 이제야 뼈저리게 실감했죠. 후회가 해일처럼 밀려왔습니다. 미나이 가슴을 쥐어뜯으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화면 속 지원의 여유로운 미소가 자기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미나이 발작하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기괴한 울음소리를 내며 시멘트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손등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주방 사장이 뛰어나왔습니다. 이 양반이 미쳤나? 영업 망칠 일 있어? 사장이 미나의 멱살을 잡아 문 밖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차가운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진흙탕에 처박힌 미나는 몸을 일으키지도 못한 채 서럽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무렵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수지는 차가운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매일 밤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죠. 지원이 자신을 바다로 밀어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수지는 벽에 머리를 찌우며 점점 정신을 놓아갔습니다. 쪽방촌에서 폐지를 줍던 말자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리를 못 쓰게 되었죠. 돌봐줄 사람 하나 없는 냉골방에서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각자의 욕심과 헛된 허영으로 스스로 무너진 세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의 동정도 받지 못한 채
삶의 밑바닥을 헤맸습니다. 비 내리는 국밥집 앞, 쓰레기 더미 옆에 웅크린 미나의 머리 위로 낡은 전광판이 깜빡였습니다. 거기엔 지원의 성대한 취임식 소식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죠. 눈물과 진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두 손에 묻은 민환. 뱃바닥에서 무일푼으로 버려졌던 그날의 공포 속에 영영 갇혀버렸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려 했던 어리석은 자들의 비참한 끝, 그리고 시련을 걸음 삼아 스스로 빛이 된 강지원의 이야기. 그것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오래된 말을 그대로 보여준 결말이었습니다. 빗줄기는 밤새 그칠 줄 모르고 골목을 적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또 한 번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지원은 회사 일에서 한 발 물러나 재단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재단이 후원하는 한 보육원의 아이들을 배에 초대한 날이었죠. 다름 아닌 지원과 도윤의 인연이 시작된 그 태평양 크루즈였습니다. 갑판 위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햇살처럼 부서졌습니다. 지원은 난간에 기대어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언제 왔는지 도윤이 곁에 다가와 섰습니다. 지원이 옅게 웃으며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꼭 이 자리였어요. 내가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날 밤이요. 도윤이 지원의 어깨를 살며시 감쌌습니다. 그날이 없었으면 우리도 없었겠지. 그러게요. 참 이상하죠. 그 끔찍했던 자리가 지금은 제일 고마운 자리가 됐으니까. 지원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한 여자아이가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갓 접은 종이배 하나가 들려 있었죠. 이모, 이거 이모 주려고 만들었어요. 아이가 수줍게 종이배를 내밀었습니다. 지원이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이렇게 예쁜 배를 나한테 준다고? 정말 고마워. 지원이 종이배를 두 손으로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아이가 배시시 웃으며 또 친구들 곁으로 뛰어갔습니다. 지원은 한참 동안 그 작은 종이배를 들여다봤습니다. 문득 오래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양손 가득 무거운 짐을 들고 누구 하나 돌아봐주지 않던 그 며느리 말입니다. 세상 전부에게 버림받은 것 같던 그 외로운 여자가요. 그때의 나한테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뭐라고 하고 싶어? 도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원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곧 내 진짜 인생이 시작될 테니까. 지원이 종이배를 가슴에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바람이 불어와 지원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햇살이 금빛으로 부서지고 있었죠. 지원은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며 갑판 가운데로 걸어나갔습니다. 한때 짐꾼처럼 고개 숙이고 따라 걷던 바로 그 갑판이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지원은 누구보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배는 천천히 항구를 향해 뱃머리를 돌렸습니다.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파도 위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지원은 그 작은 종이배를 집무실 책상에 사진 액자 옆에 놓아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배 위에서 도윤과 처음 찍은 사진, 그리고 아이가 건넨 종이배. 두 가지가 나란히 놓이면 지원의 지난 이야기가 비로소 한 폭의 그림처럼 완성될 것 같았죠. 해가 뉘엿뉘엿 기울었습니다. 도윤이 지원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피곤하지 않아? 하나도 안 피곤해요. 오늘 같은 날은 100번이라도 좋아요. 지원이 찻잔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난간에 나란히 기대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바다는 더없이 잔잔했습니다. 지원이 가만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내년에도 아이들 또 초대해요. 그래, 매년 하자.
이 배가 좋은 추억으로 가득 차게 도윤이 지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원의 손 안에서 작은 종이배가 살랑 흔들렸습니다. 한때 절망의 바다였던 이곳이 이제는 희망을 실어 나르는 바다가 되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 이치라면 지원이 거둔 것은 다름 아닌 평온과 사랑이었습니다. 긴 항해를 마친 배가 노을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지원의 웃음소리가 오래도록 갑판 위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강지원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짐꾼 취급을 받으며 묵묵히 견디던 한 여인이 자신을 짓밟으려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일어서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지원은 끝내 눈물 대신 차분함을 택했고 분노 대신 지혜로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배신과 음모로 가득했던 그 바다가 결국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네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요?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이 알고 보면 가장 빛나는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 것이며 또 함부로 대함을 받더라도 스스로의 가치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작은 교훈이 아닐까 싶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면 따뜻한 마음을 뿌리는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에 듣고 계신 지역과 잘 들었어요. 로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